네, 이번 시간에는 11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 스트레스는 특정한 한 시기에만 유발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이제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은 사실 좀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하고 좀 다르게, 좀 중고등학교 때는 보통 굉장히 획일적이면서 타율적인 생활을 해왔죠. 하지만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일상생활이라든가 삶의 측면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해결도 해야 되고 또 더불어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심적인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책임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더 자주 호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특정한 시기인 대학생들만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면 모두 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에서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딱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뭘 것 같아요? 예, 바로 죽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는 거의 필연의 요소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부담감, 심적인, 신체적인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스트레스가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적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소 긴장도 하고 더 열심히 막 노력도 하고 이러려는 이제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장기간 계속 이제 지속이 되거나 이제 딱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이제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 위협을 이제 초래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고 다룰 수 있는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스트레스는 신체에 가해진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이고 비특징적인 반응을 이제 일컬어서 스트레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냐? 결국 심신의 불편함이라든가 불만족을 느끼는 모든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개인에게 어떤 내적인 요구라든가 아니면 외부적인 압력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을 그런 경우에도 이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보통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과 마음에 다양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이런 이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 생리적인 증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아지거나 맥박이 막 빨라지거나 호흡도 가빠지고 감각 기능에 이상도 초래하게 되고요. 근육 긴장이라든가 통증에 대한 지각도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소화기 계통, 위장과 관련된 증상, 또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이제 증상이라고 한다면 그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많이 느끼겠죠.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긴장되고 이런 상태들.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데 기억력이라든가 주의 집중력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호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동적인 측면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관계를 형성하거나 적응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행동상에도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가족의 죽음과 같은 굉장히 강력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스트레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계속 좀 소소하지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장기화되는 그런 스트레스에 노출이 됐을 때 더 건강상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트러블이라고 해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면은 이제 대부분 신체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는 실제적인 질병으로도 이제 그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때가 아니라 사실 평상시 때에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그럼 잘 관리하지 이제 못할 경우는 어떠한 그 결과가 초래가 되는지를 보시면 일단 그 우리 교재에 뭐 사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편입생 민기의 이제 사례예요. 이 민기는 성적에 맞춰서 처음에 대학을 진학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이제 편입을 하려고 뭐 학점도 관리하고 토익 점수 관리,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고 동아리 활동도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결과 3학년 때 이제 드디어 편입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기는 이유 없는 어떤 불안이라든가 초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증상, 뭐 불면증이라든가 구토, 뭐 역류성 식도염, 장염까지 이제 걸려가지고 중간고사 시험에도 차질을 이제 빚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대로 적응 못해서 결국 이제 편입한 그 학교에서도 한 학기 만에 휴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막상 휴학을 하고 봤더니 부모님 눈치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이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이제 집중 잘 못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 낙오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에 이제 빠져가지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민기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학생이잖아요. 근데 뭐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뤄도 계속적으로 지금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럼 이 학생은 왜 그랬을까요? 이 학생은 사실 우리가 뭐 적절하게 휴식도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자기 격려를 하고 이제 힘을 받아서 또 어느 일에 매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민기 학생은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혹사시킨 거예요. 너무 몰아붙여가지고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또 너무 지나친 이런 이제 그 성실함이 오히려 불안을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게 몸도 마음도 이제 휴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도 하고 뭐 자기도 좀 편안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공부만 하고 계속 열심히만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능력을 잘 길러서 이제 평상시 때에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벌써 부모 자녀 관계에도 차질을 보였고 학교 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기 생활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이처럼 일상생활에 또 여러 가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우리 교재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에 걸쳐서 총 10문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항을 읽어보시고 이제 전혀 그런 적이 없으면 0점, 거의 뭐 드물게 있으면 1점, 가끔 있으면 2점, 자주 있으면 3점, 매우 자주 있으면 4점이에요. 그래서 총 0점부터 4점까지 문항을 읽어보시고 해당 점수를 체크하신 다음에 총점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211페이지 그 척도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그 점수대별로 그 해석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를 참고하셔서 그 자기 코멘트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이제 이번 주차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활동 문제가 조금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그 수치화시켜서 평가를 하고 그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그 자기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요 작성하는 방법도 지금 1번 나의 스트레스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제목만 쓰시고 체크한 문항을 다 제시하실 필요는 없고요. 점수를 쓰시면 돼요. 몇 점 이렇게 쓰시고 그 결과에 해당되는 해석을 최소 5줄 이상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표면적인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냥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그 압력을 받아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 경제에 대한 이제 그런 어려움, 뭐 취업에 대한 어려움, 또 가족 간의 어떤 이제 관계에서도, 이것도 뭐 나만 잘한다고 가족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 또 아니면 학교에서 뭐 왕따라든가 그 전반적인 뭐 대인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거나 학교 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내가 정말 막 혼자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막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유발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표면적인 스트레스죠. 반면에 내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개인의 그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질병과 같은 신체적인 요인에 이제 기인되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성격적으로 소심해서 굉장히 막 과도한 걱정하는 거, 그리고 좀 쉽게 우울감 느끼고 좀 약간 부정적인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서 비관적인 생각, 자기 비난, 그리고 뭐 도 아니면 모 이런 식으로 이제 흑백 논리를 하는 사고. 사실 이런 그 요인들은 내가 좀 생각을 교정을 하고 태도를 달리하면 훨씬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유발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개인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인 내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조절을 하면은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표면적인 스트레스도 물론 상황을 견디는 것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조금 다르게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상황을 컨트롤하는 거, 환경을 컨트롤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부적인 스트레스, 나의 이제 심리를 잘 내가 마인드를 컨트롤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 이제 그런 이제 스트레스에 관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자기상이에요. 예, 이것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 나는 뭐 항상 게을르고, 나는 정말 볼품없고 능력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뭐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에도 일단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나를 더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자극에 노출이 돼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요. 긍정적인 자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훨씬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경직된 사고인데, 경직된 사고는 비합리적이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의 틀이에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나는 반드시 뭐뭐해야만 돼. 절대성을 가미하는 거. 뭐 학점을 잘 받지 않으면 이번 학기는 완전히 실패한 거야. 뭐 학점이 모든 걸 다 좌우하듯이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이제 사고를 하면은 자신에 대한 기대를 유연하게 조절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훨씬 더 증폭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교재에 보면은 경직된 사고에 이제 4가지 유형을 예시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먼저 과잉 일반화를 보시면, 과잉 일반화는 한두 차례의 경험이라든가 증거에 비춰서 그냥 모든 상황이 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이제 결론을 맺는 오류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번이나 PPT 자료 발표할 때 막 버벅거려서 이제 그걸 보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이제 비관하는 거. 이것도 뭐 발표 한두 번 못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서 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자기는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 이거는 완벽주의자들의 인지에서 주로 나오는 오류인데, 연속적인 개념보다는 2가지 범주, 이거 아니면 저거로 딱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 학점은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번 학기 실패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그 중도도 있잖아요. 뭐 실패 아니면 성공이 아니라 그 중간적인 뭐 내가 조금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는 그런 연속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딱 도 아니면 뭐라는 식으로 뭐 좋아 뭐 너 나 좋아해 이랬는데 선뜻 대답 안 하면은 아 너 나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경직된 사고 중에 이분법적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흑백 논리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재앙화는 미래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부정적으로 그냥 예상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떨어졌으니 내 인생 이제 끝이야. 나 지금 헤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계속 불행하게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스스로 사실 공무원 시험 떨어져도 뭐 다시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진로를 모색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사귀던 연인이랑 헤어져도 뭐 마음은 아프겠지만 또 이내 마음이 추스려지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인연을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몰고 가서 부정적으로 그냥 이제 추론하고 예측하는 이런 이제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재앙화의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감정적인 추론. 이거는 이제 사실의 어떤 측면보다 감정적으로 너무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증거는 오히려 무시하게 되고 고려하지 않아서 자신의 생각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제 나랑 약속을 했는데 약속에 늦었어요. 이제 그걸 보니까 아, 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오늘 만나기 싫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그냥 느낌인 거지. 그 친구가 뭐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못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엄청 굉장히 막 미안해하고 나를 막 몹시 원해서 만나고 싶어서 막 무리를 해서 또 그냥 그 시간만이라도 온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빈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약속 시간 3시여서 나는 뭐 더 일찍 나가서 기다렸는데 뭐 늦어? 이런 걸 보니까 얘 괜히 탐탁지 않은 약속 해가지고 이렇게 늦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특히나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은요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험으로 어느 정도 뭐 예측이나 추론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예측과 추론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가 사실상 감정적인 추론을 막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더 막 힘들게 만들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러면 그냥 막 바쁜 일이 있거나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받은 거일 수도 있는데 계속 내가 얘 지금 나 모르게 뭐 딴짓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따돌리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보이지 않는 상대에 대한 어떤 행동이라든가 마음, 생각을 내 멋대로 내가 그 상황에서 유발되는 나의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면 내가 지금 더 나를 스스로 그냥 나만 괴롭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적인 추론도 정말 고쳐야 되는 이제 대표적인 경직된 사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성격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개인의 특징 짓는 지속적이면서 일관된 행동 양식을 우리가 보통 성격이라고 하죠. 그냥 단편적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일관되게 이제 보이는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을 일컬어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이 성격도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내부 요인에는 이 성격적인 면도 사실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격의 유형을 이제 A형부터 D형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보통 이제 A형에 속하는 행동 유형, 성격 유형은 보통 A형 그 행동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그 굉장히 이제 경쟁심, 성취욕, 공격성, 조급함이라든가 도전성, 적개심, 분노 이런 그 정서와 관련된 행동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성취 욕구 굉장히 강하고 조급해하고 막 도전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그 성격 유형으로 인해서 사실 긴장감, 초조, 불안 이런 정서가 더 많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이제 B형 행동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만족감이나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경쟁심, 적대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보통 주위하고의 관계도 원만하고 사회적인 관계도 양호한 편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B형 그 행동 유형, 성격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감 높고 관계를 중요시 여기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좋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과도한 어떤 뭐 도전의식, 경쟁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막 들들 볶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를 좀 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C형 행동 유형 같은 경우는 참을성이 많고 잘 양보하고 자기 주장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생적이면서 협조적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하다가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D형 행동 유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관과 내적 기준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한 C 유형에 비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는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 유형에 따라서 이제 반영되는 행동의 양식도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성격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냐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가 더 유발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 같은 스트레스 자극이 발생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어떤 것인지 일단 개인이 쓸 수 있는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심리적인 자원을 잘 내가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대처를 잘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트레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내재된 자원을 잘 활용해서 스트레스 자극에 제대로 대응을 이제 하게 돼서 결국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랬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잘 이해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결국엔 적절하게 이제 대처를 하면서 이제 결국 내가 좀 더 내 삶을 안정되게 이제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 관리의 이제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스트레스 대처를 하는 이제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 중심 대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서 중심 대처가 있어요. 예, 먼저 그럼 이제 문제 중심 대처는 어떤 것인지 보시면 문제 중심 대처의 방법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평가하고 불편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위예요. 이 문제중심 대처 전략은 환경적 전략이랑 내부 지향적 전략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환경 지향적 전략은 주로 이제 환경에 초점을 두어서 객관적 분석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환경적인 압력이라든가 장애물, 자원, 절차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내부 지향 전략 같은 경우는 열망의 수준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자아 관여를 낮춰서 대안적인 만족의 통로를 이제 모색하는 거. 혹은 새로운 행동 기준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내가 새롭게 익혀서 이제 동기적인 인지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그 문제중심 대처의 진행 순서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조건들을 통제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줄여가지고 결국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준수는 컴맹이에요. 근데 컴맹인 준수가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노트북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학원도 다니고. 이러면서 지금 컴맹인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반면에 정서 중심 대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로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을 이제 조정을 해서 삶과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음과 생각을 좀 다르게 전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인식되는 그런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보통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별을 했어요. 이별을 했는데,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근데 다시 재회를 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나의 힘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아쉬워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이러면 엄청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 생각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였어. 그러니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을 잘 추스리고 또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하고 잘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이별이 고통스럽지만은 않겠죠. 그런 식의 대처가 정서 중심 대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인지적인 재평가를 하는 거죠. 방어적인 재평가라고도 하는데 상황을 객관적으로 내가 바꾸지 않으면서 상황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적인 재평가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중심 대처랑 정서중심 대처를 결국 적절하게 함께 사용해야 되고, 유발되는 스트레스 사안에 따라서도 이제 문제중심으로 할 건지 정서중심 대처로 할 것인지 잘 판단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면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지킬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비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내 스트레스의 생김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 강도를 줄일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한 원인을 이제 찾지 않으면서 그냥 그 스트레스를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해결을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지, 나에게 어떤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였고, 그것들이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자기 스트레스의 생김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반응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을 만약에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그 자극이 기분 나쁜 생각을 만드는 자신의 인지적 반응 고리나 자극이 일으키는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과정을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을 전환하거나 좋게 이제 아까처럼 막 경직된 사고, 성격이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전환도 하고 대처도 하고 좀 마음과 생각을 이제 고쳐서 이제 대응을 하면은 훨씬 더 이제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꿀 수 있는 자신의 행동에 작은 변화를 주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생각과 행동을 변화하는 것이 결국 스트레스 관리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인지적 과정을 이제 바꿔내는 거를 연습을 해보면 우리 그 교재 220에서 221페이지 활동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과정을 총 5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 이제 예시로 중요한 과목 PPT 발표에서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되게 자존감 떨어지고 엄청 막 실망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의 핵심적인 믿음. 왜 내가 발표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발표를 잘 못해서 기분이 나쁜 학생이 고 발표를 못해도 개의치 않은 학생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 중요한 과목 발표, 그 PPT 발표에서 실수한 것이 이제 내가 왜 이제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지, 결국 나의 핵심적인 믿음은 교수님 앞에서 실수를 하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기 생각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게 나타난 결과는
굉장히 막 창피하고 실망스러워서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의 논박, 이거는 이제 그 자기의 실수를 좀 옹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어? 뭐 지난번에 교수님도 내용 잘 몰라서 우리 앞에서 실수했잖아. 교수님이 준비가 덜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시니까 오히려 난 더 멋져 보였어. 나도 실수를 그냥 당당하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자기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변화의 효과, 이제 마음이 추스려지겠죠. 자신감도 회복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의 요 과정,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 지금 최근에 뭐 느꼈던 어떤 뭐 그 사안에 대해서 요 지금 5가지 과정에 의거해서 이제 똑같이 지금 나와 있는 예처럼 한번 작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 주차 과제 2번째 내용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거였는지, 나한테 최근 스트레스를 유발시켰던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이 유발됐는데 나는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때 나는 어떤 핵심적인 믿음,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게 나타난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전환하기 위한 천사의 논박을 해야겠죠. 뭐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이제 더 좋게 생각하자. 뭐 실패에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격려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약간 사고를 전환을 했더니 변화의 효과, 이제 더 이제 좀 편안한 상태가 됐겠죠. 그래서 요 1년에 지금 5가지 과정으로 그 여러분들한테 발생되었던 최근에 그 사안을 하나 제시를 하셔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인지적인 반응 과정을 이와 같이 점검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의 정서를 잘 알아차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미묘한 정서를 확인하고 또 이제 그것을 긍정적인 정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모색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활동 11-1이 나와요. 그 우리 교재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지금 그 내 스트레스 생긴 표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고서 이제 무엇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적어 보고 또 역할을 이용해서 점수를 체크하시면 돼요. 0점부터 9점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현재 증상이 어떠한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도 같이 작성하시면 돼요. 지금 1번 그 내 스트레스 생긴 표 보시고서 이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1번에서 지금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스트레스 목록을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에서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나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225페이지 예시가 나와 있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성실하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뒷페이지 226페이지 보시면 스트레스를 날리는 나만의 비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내가 사용하는 스트레스 관리 비법이 이제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5줄 이상 하시면 돼요. 예, 이번 주차는 그 개인적으로 그 작성하셔야 되는 활동 문제가 많아서 제가 지금 대략 한 30분 정도 수업을 한 건데, 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그 제출 기한은 제가 항상 우리 이제 화요일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제출을 수요일까지로 한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차는 그 과제가 조금 많아서 제가 하루를 더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제 목요일까지 제가 이제 이거 수업 자료 이번 주에 올리면은 6월 9일 날 확인하시고 10일, 11일 거쳐가지고 3일 안에 작성하셔서 6월 11일까지 예, 그 과제 폴더에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상으로 이번 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